지금 이제 가르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생 초보 중에서도 초보. 그래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지금 기억이 날라나는 모르겠는데 이 기본 가이드에 보면 내가 사람 수준에 대한 생각을 이제 이쪽에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지? 그래서 이제 베이직 정도냐 아니면 비기너 정도냐 그리고 이제 인터미디엇 정도냐 뭐 이런 식의 구분법. 그랬을 때 5권 미만으로 주식책을 읽고 있는, 그리고 매매 경험은 있지 이제, 그지? 근데 본인만의 매매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내가 지금 한 10종목 미만으로 추천을 했었고, 그 추천한 종목들 중에 본인이 한 대여섯 종목 선정을 해서 사가지고 팔아본 그런 경험 정도만 있는 굉장히 좀 초보 과정인 거지 아직.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하반기는 일반적으로 증시를 봤을 때, 증시를 이렇게 봤을 때 역대를 보는 거야. 그냥 역대를 보고 10년 정도 이렇게 오늘부터 뭐 5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도 상관없고 한 10년 정도 끊어도 상관은 없어. 뭐 얼마로 끊는지 뭐 그거는 이제 큰 상관이 없지만, 오르는 걸 보면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부터, 여기는 이제 상반기 하반기 다 오른 케이스인 거고, 여기는 대세 하락이 조금 있다가 이제 하반기에 조금 상승을 했던 거고, 여기는 상반기에 좀 상승했다가 하반기에 이제 하락하고, 여기도 상반기에 상승 조금 했다가 하반기에 하락하고, 상반기에 조금 상승했다가 하반기도 아니고 뭐 2분기부터 그냥 폭락해버린 거고, 여기는 이제 겨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제 대세 상승 한번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보려고 하는 거야. 언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나, 대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겨울에 들어가서 봄에 나오면 돈 벌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품게끔 만드는, 그리고 내가 여름에 들어가면 왠지 좀 작살날 수도 있는 느낌이, 여름 이후에 이렇게 내가 들어간다고 치면, 몇 번 예외 케이스는 있지만,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네. 내가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하반기에 하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고, 상반기에 한다면 내가 12월부터는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이제 빅데이터가 있는 거죠. 역대 차트를 보고 코스피 지수 차트를 봤더니 상반기에는 하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하반기에는 안 하는 게 낫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전체적인 투자금을 좀 줄여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종목 선정에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거지, 사실상. 아예 안 사는 것보다는 사서 이렇게 감각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이 6월달 한 요쯤부터 이제 전멸인 거지. 한 종목도 안 했으니까. 아예 안 했죠. 내가 이제 그렇게 아예 유도를 했고, 이때 시작을 한 사람이 이제 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대세 하락한다고 생각하고 해라. 그래서 현금 비중을 아예 50% 이상, 그 다음에 주식 비중은 50% 미만으로 자꾸 한 친구는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50% 미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되게 심하겠지, 지금. 전체 폭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제 교육받고 계시는 분은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경험이 이제 부족해지는 거지. 이 대세 하락에서 이만큼이나 많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평소에 이거를 경험을 하는 거하고
경험을 안 하는 거는 이 경험은 또 언제 올지 모르거든. 지금 이 대세 상승 구간 이쪽에서 돈을 먹었는데 이걸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못 해본 사람과 이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이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약간 언급을 한 거고,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목 발굴을 할 때 S1 가지고 보통 많이 하잖아요. S1.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내일 당장부터 할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종목을 사야 되잖아. 윈스가 딱 튀어나왔잖아. 그지? 윈스를 더블 클릭을 하면 차트가 나오겠지, 당연히. 근데 지금 업종으로 돼 있으니까 주식으로 바꿔놓고. 그래서 윈스라는 종목이 튀어나왔어. 튀어나왔는데 좀 주가 위치는 저 정도야. 저 정도. 그리고 내가 스텝 1을 다 배웠기 때문에 MACD가 우상향인 구간에서 지금 우상향 중이지. 스토캐스틱이 사라고 얘기를 하면 골든크로스가 나오거나 리테스팅이 나오면 그죠? 사면 되는 거지. 이날 사라고 했지. 그죠? MACD 우상향이고 그리고 시그널도 우상향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RSI가 양봉이면 양봉이죠. 여기서부터 양봉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음봉이 나올 때가 된 거지. 그리고 나면 또 양봉이 나오겠지. 갭상이 있으니까. 갭상이 있으면 추가 상승 여력이 조만간 있다. 그거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양봉이 나오는 날 음봉을 절반 이상 치고 올라가면 사도 된다고 했죠. 윈스 적어놔야죠. 숙제니까. 주식 사기. 윈스. 윈스 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한 종목들 중에 아까 어떤 종목이 나왔었냐면 기억하네? 굉장히 강렬했나 보네. 아니요. 이루다도 보면 이루다는 장대 양봉이 떴죠. 그죠? 네. 29% 상한가까지 쳤다가 21%까지 떨어졌으니까 만약에 오른다면 오늘의 최고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스텝 3이긴 하지만 아직 안 배웠어요. 얘는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야. 이제 그럴 가능성이 열린 거지. 그래서 오른다면 최소 단기 이 스윙으로 봤을 때 8%는 무난하게 오를 것 같다. 최소. 그러면 이루다 사고 싶어지죠. 그죠? 나는 항상 최소 2종목 이상을 얘기를 해주잖아. 그리고 그 중에서 선택해서 사면 되는 거잖아, 본인이. 언제? 내일. 이씨, 음봉 기다렸다가 양봉 나오면 네. 절반 치고 올라갈 때, 아씨, 네, 몇 번을 얘기해, 몇 번을. 내일부터 여기 봐봐. 보고 가장 기본이 되는 내가 봉 세계 매매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네. 이거 기억나지? 네. 기억나, 진짜? 나요. 어이씨, 기억나긴. 말은. 들으면. 음봉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오늘이고, 음봉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 오늘이 요날이고, 절반을 두 개를 합쳐서 치고 올라가는 요날사라는 거잖아. 치고 올라가는 타이밍에. 그리고 뾰족 올라가는 흔적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 이게 봉색의 매수법이라고. 그 매수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응? 네. 어디에서? 내가 사라고 한 게 사도 된다는 게 윈스하고 이루다 두 종목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했다고. 네. 그 상태에서 밑에 보조지표들 좀 다 날려버리고 이 관심사가
얼마 전에 내가 어떤 분한테 이 KM을 사도 된다고 했어요. 얘를.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지금 또이또이나 뭐 얼마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얘도 보면 이제 우상향으로 꺾일 가능성이 이제 생긴 차트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모르지만, 얘도 음봉이 이미 존재를 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만, 이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같이 존재를 하는 그런 차트니까, 얘를 사도 상관없어요. 지금 3개 종목을, 그래서 얘도 보면 21,000원이면 만원 밑으로 일단 떨어져야 되고, 그죠? 만원 밑으로 떨어졌죠, 지금. 그래서 하락할 만큼 이제 하락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5,000원에서 2만원까지 4배가 이미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반토막은 무조건 나야 되고, 거기서 더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떨어져 봐야 뭐 지가 2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거죠. 한 20% 하락해 봐야. 이게 KM이었죠. 그래서 윈스, 이루다, KM 한 요 정도? 3개 다 사도 상관없고, 하나만 사도 상관없고, 2개 사도 상관없고, 본인이 사고 싶은 종목. 그러면 윈스는 뭐 하는 종목인지, 이루다는 또 뭐 하는 종목인지, 역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공부 좀 해야죠. 오늘 집에 가서 내일까지는 좀 공부 좀 하고, 어차피 사도 한 3시쯤 사도 상관은 없으니까. 종목 선정은 그렇게 끝내놓고요. 그래서 S1이 어떤 정도로 쓰이는지, S1을 통해서 윈스가 발굴이 됐죠. 그죠? S2를 통해서 전비등락 통해서 아까 이루다가 발굴이 됐죠.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이제 기존에 모니터링 하고 있던 KM이 하나 또 튀어나왔죠. 그래서 총 3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뭐 어려운 얘기 전혀 없죠, 여기까지. 그래서 종목 발굴에 대한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이 스텝 1, 2, 3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초단타 이후부터는 본인 스스로 해도 돼요. 그 전까지는 안 되고, 나한테 충분히 배우고 하라고. 그래서 그 전에는 아직 하지 말라고요. 본인 마음대로 아무 종목이나 막 사지 말라고. 이거 되게 골치 아프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전에 가르치셨던 분 같은 경우에 바이오주가 막 되게 좋잖아. 현대바이오를 산 거야. 바이오주가 좋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40% 갔다가 마이너스 지금 20%인가 그럴 거예요. 마이너스 40%까지 갔다는 얘기는 평당가 4만원 정도에서 샀다는 거지. 응?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 이건 거지. 이거 적자, 지속, 거기에 유보율 부족. 굉장히 심각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장대양봉이 떠도 더 사고 싶어도 못 사. 왜? PBR이 20이야. 지금. PBR은 1에 수렴한다고 했잖아, 내가.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종목이 900원이었던 적이 있고, 최근 한 5년 이내 차트를 봤을 때 한 3,000원이었던 흔적이 보이는 거야. 이게 66만 원이 갔다고. 20배. 20배 오르면 실적이 없는 경우에 20배가 하락해버린다는 얘기야. 그럴 수가 있다고. 그게 위험한 거지. 그게 이제 작전주인 거고, 작전주는 이제 스텝 3에서 물론 배우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 뒷받침이 된 상태에서 올라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실적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올라가 버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 이제. 주가의 지금 위치가. 그러면 뭐가 문제냐? 내가 산 이후에 좀 더 사고 싶은 위치가 와도 더 사도 되나? 이런 이제 자기 확신이 떨어지는 거지. 자기 확신이 없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이런 종목 사면 절대 안 돼요. 음. 지금 초보자들은 그냥 갬블링 하는 그 제가 뭐라고 하나 그런 거를 도박주? 이건 도박하는 기분이지 뭐 투자하는 기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느끼면 안 된다는 거야. 급등락 막, 뭐, 10,000원에서 뭐 60,000원까지 기념 날아가네? 오씨, 또 날아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이해됐죠? 네. 이런 주식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건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종목은. 그래서 종목 발굴하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하면 해도 되는 종목과 하면 안 되는 종목, PBR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얘기한 3개 종목이 있잖아요. KM 한번 볼까요? KM의 PBR을 보면 재무추이에서 PBR을 이렇게 보면 0.72 0.72 정도죠. 물론 이제 감소하고 있어서 이런 게 이제 영향을 줘서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작년은 이제 코로나 특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작년을 빼고 보면 평소 200 얼마 이렇게 찍고 있던 원래 그런 애야. 근데 지금 이제 뭐 줄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영업이익도 원래 10몇억 이렇게 찍었던 애고 원래 그 정도 찍었던 애예요. 근데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팔려가지고 어찌 됐든 PBR은 0.72 그죠? 그 다음에 또 오늘 나온 윈스라는 종목 PBR 1.32 네? 1.32 네. 그리고 또 하는 종목이 이루다졌죠. 이루다의 PBR은 2.78 얘는 뭐 우량주 성장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매출 증가가 1월 기준으로 뭐 0점 몇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하고 1월 기준으로 이렇게 2.78로 올라가는 거에 그거는 어떻게 무슨 차이예요? 그거 알려줬는데 까먹었나 보네. 저평가 매매법은 좀 이따가 이제 시작을 할 거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우량주에 대한 이제 개념과 성장주에 대한 개념, 이제 그 개념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이제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량주의 가장 기본은 1이에요, 1. 이거는 암기하세요, 암기 그냥. 그래서 우량주의 기본은 1인데 얘가 성장주가 될 수가 있잖아요. 성장주의 기본은 PBR이 3이에요, 3. 이것도 암기하세요, 그냥. 그래서 우량주가 성장주가 되는 기본 조건은 매출액이 15% 이상 무조건 올라야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기업이 장사를 하다 보면 15% 이상 증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PBR이 1에서 3으로 가려고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오른다고 같이. 근데 초고속 성장주는 5라고요. 5. 기준점이. 그래서 1, 3, 5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게 기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량주다 그러면 1에 수렴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거고 성장주다 그러면 3에 수렴하려고 하는 이제 성질이 있는 거고 근데 성장주였다가도 성장성이 깨진다는 얘기는 매출액이 15% 미만으로 발생을 해서 우량주 쪽으로 가버리면 1에 수렴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3에서 2에서 1로 이렇게 간다고요. 이해됐어요? 실적에 따라서 이게 이제 디펜던시가 가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루다에다 적용을 하면 이때만 해도 17%의 영업이익이 같이 이 15% 이상 증가를 해야 되는데 증가를 못했죠 이때는. 근데 이때는 15% 이상 증가를 했고 얘는 30% 이상 오히려 증가를 했잖아요. 보이죠? 여기. 근데 얘는 100%가 증가를 했어요.
그죠? 엄청난 증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3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3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매출 증가세가 지금 감소 15% 미만으로 떨어지고 영업이익은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우량주로 가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PBR은 3 밑으로 떨어져서 1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루다의 오늘 시점 기준의 3Q 실적 기반의 차트 형태인 거죠. 이런 애가 장대 양봉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뭔가 매출이 뜰 가능성이 생긴 거죠. 이제. 그러면 4Q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내년 1Q도 더 좋아질 가능성도 또 다시 생긴 거고. 그래서 기업은 항상 매출액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준을 머릿속으로 항상 가지고 있을 필요는 있고, 이 기준은 여기서 만들어 놓은 이 기준은 스타트 히어에서 만들어 놓은 내가 만든 기준인 거지. 다른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걸 기준으로 기준점을 잘 잡아놓고 있으면 머릿속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왜 빠지는지 왜 올라가는지 이거를 기본적 분석 관점에서 굉장히 손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당연한 거다 이거는. 근데 이거에 위반되게 주가가 뛰거나 또는 주가가 하락하면 그거는 저평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는 고평가거나 또는 작전 세력들에 의한 강제로 끌어올리는 주가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피해야 된다는 거죠. 사면 안 된다. 조만간 폭락한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럼 우량주 이 PBR 1에서 5까지 그냥 순간에 이제 점프도 당연하죠. 종목도 있어요? 당연하죠. 좀 전에 봤잖아. 있잖아. 165% 점프하잖아. 시즌 같은 것도 그러면은 마찬가지고. 5점 매실 시즌도. 거예요? 시즌도 보면 여기서 점프업 그냥 14로 그냥 점프업 해버리잖아. 그냥 4에서 14로. 이건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주가가 날아가 버리거든. 응? PBR이라는 거를 이해하면 PBR이라는 개념이 뭐야? 일단 그거 먼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지. 시즌 같은 경우에도 시즌 예제가 이제 워낙 극인 차트이기 때문에 시즌 가지고 이해하는 게 제일 낫고, PBR이라는 게 뭐야? PBR. 일단은 실적이 필요하잖아. 실적. 그지? 1년에 4번. 보고서 4번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면 보고서가 예를 들어서 요때 한 번 나왔어. 응? 1년에 4번이니까. 그리고 나서 요때 또 한 번 나와. 보고서가. 4번 딱 나와. 요때 한 번 나오고 요때 한 번 나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하나, 둘, 셋, 3개월 또 지나면은 요때 이제 반기 보고서가 말쯤에 나오니까 요때 또 나오는 거죠. 요때. 그리고 또 요때 이제 또 하나, 둘, 셋, 3개월 지나서 11월 중순경에 또 하나 이제 반기 보고서 또 나오고. 그래서 1년이 딱 지난다 그러면 2월 달에 또 하나 나올 테니까. 뭐야 이거 왜 5개가 나와? 이건 전년도 거. 그죠? 그래서 요 4개가 튀어나오는 거지 1년에. 응? 아닌가? 일단 3개월에 한 번씩 튀어나오니까. 튀어나오는데 문제는 요때의 재산 상태. 그 기준점이 이제 문제가 이건 거지. 재산 상태는 요때 기준인데 현재가는 지금 여기가 있는 거잖아. 왜? 다음 보고서가 안 나와서. 그럼 PBR이 틀어지지 여기서부터. 이날은 정확하게 딱 PBR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근데 왜냐면은 요 재산 상태는 또 요때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요 정도 갭이 또 발생을 하는 거지. 2달. 최소 한 달 반의 갭은 무조건 생겨요. PBR 개념을 이해를 할 때. 보고서가 나온 시점 기준이지, 이 보고서는 전년 기준이기 때문에 전년 기준은 12월이잖아, 여기잖아. 이때 재산 상태지,
이 한 달 반 동안 또 벌어들인 돈이 있기 때문에 PBR이 다 틀어진다고 이렇게.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한 거라고. 그래서 그 틀어진 거를 보정 작업을 계속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막 해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래서 PBR이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이 보고서 기반의 이 PBR이기 때문에 보정 작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사실. 그래서 PBR이 뭐 10몇 막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얘 떼돈 벌었나 본데? 진짜 떼돈 벌었나?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시즌의 실적을 볼 수밖에 없는 게 떼돈 벌었나? 그게 이제 매출이란 말이야. 100%도 아니고 1000%가 늘었어. 미친 거지. 그잖아. 1000% 벌어들이면 미친 거지, 이거는. 쓸어 담는 거지, 그냥. 단의 돈이라고. 거기에 영업이익은 거의 5000% 가까이 지금 증가를 했는데, 돈을 쓸어 담고 있는 거라고. 그잖아.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날아가는 게 정상인 거야. 그래서 저런 기업을 이 밑에서 찾아내는 게 하늘의 별따기인 거지. 이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만큼을 다 먹었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인 거지, 사실.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계속 욕심이라는 게 한두 끝도 없거든. 진짜. 그러다가 이제 다시 떨어지면 이제, 18극을 했나? 이런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매매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종목 발굴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량주, 성장주, 초고속 성장주, 가능하면 좀 저평가된 그 구간에서 사고 싶고, 욕심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얘기 없었을 거고, 그리고 이 페이지 관련해서는 뭐, 어차피 여기 배울 때 배우고 나가면 되니까. 오늘은 지금 여기 나가고 있는 거잖아. 첫 페이지. 첫 페이지 나가지도 않았지. 지금은 이제 종목 발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한 달 넘게, 스스로 종목 발굴하는 일은 없을 테지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데, 어떤 화면을 통해서 하면 되는지, 이 S1과 S2는 종목 발굴용이다.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는 거죠. 됐죠? 네.